기관장들의 잇따른 검찰 수사에 김영환 지사가 몰랐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의료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빼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가스 충전소 고장으로 청주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리에만 20일 정도 걸리는데 청주시는 대책도 없습니다. 충북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 이동철 전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되면서 답보 상태인 오창 R&D센터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 산하기관장들의 잇따른 검찰 수사를 두고 김영환 지사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혐의로 어떻게 수사받고 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른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가 자신과 친한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거진 기관장 수사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자신은 지금도 내용을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떠든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업체와 특혜가 오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맹경제 청장은 김 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고, 이른바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규 원장은 김 지사가 경기도 안산에서 데려온 도지사 캠프 출신입니다. 김 지사는 맹 청장을 직위 해제하고 윤 원장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김 지사의 연세대 동문인 정초시 정책수석 보좌관은 퇴임했고, 충청북도 산하기관 27곳 가운데 10곳 이상 기관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정에 조금이라도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급한 일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지만 취임 초부터 불거졌던 보훈 인사와 코드 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부적격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임명한 김 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인사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김영환 지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도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절반을 넘어 대규모 교체 카드를 꺼낸 김영환 지사. 재선 도전을 앞두고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꿔 정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인데, 최근 인사 논란이 나오면서 후보군을 거듭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편 리얼미터가 매달 발표하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위권 밖에 머물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충북의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영환 충북지사는 15개월 연속 10위권 밖에 자리했습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이전 달보다 1.9%포인트 상승한 47.5%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료 정보를 가져갔다는 것으로 논란입니다. 처방을 보면서 직접 관련이 없는 약은 빼라고 하기도 했다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끔찍한 기억을 견디기 힘들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비용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지자체가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수증이나 의사 소견서뿐 아니라 세부 의료 기록까지 가져가고 있던 겁니다.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다 보고 있고, 담당자가 아는 분이실 수도 있단 말이고, 얘는 이런 치료를 받고 있구나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 증상의 특성상 신체나 면역 질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비타민과 독감 예방 접종을 처방했는데,
청주시는 정신과 치료에 관련이 없다며 의료비 청구 내역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치료비 지원 안내문에는 의료진 판단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공무원이 의료진 처방에 관여한 셈입니다. 모든 환자들 다 불러보고 누구 누구는 왜 두고 있어요? 딱 찍어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한다고는 생각하면 기자가 통증돼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료인으로서는 처방하는 게 낫고. 청주시는 치료비 지급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라 진료 기록을 받았고 급박한 상황에 치료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비 청구에서 처방 내역을 뺀 건 심리치료와 관련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적인 치료에 관련된 것이 맞는 건지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상식적인 선에서 독감이 그 심리치료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증상은 심리 문제를 넘어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게 심리적인 충격과 더불어서 어떤 자율신경계 내분비계와 같은 신체적인 어떤 충격 반응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폭넓게 지원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진료 세부 기록을 요구한 건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환자의 기록을 제3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 의료법 위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충청북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겠다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비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참사 피해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지자체에 이미 가져간 의료정보 폐기를 비롯해 개선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괴산군청 소속 30대 공무원은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로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를 협박, 강요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괴산군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가 가능하다며 우선 어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예산과 공금 6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대학생 방학근로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 6억 원을 빼돌린 청주시 자치행정과 6급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횡령한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의 아파트와 차량, 연금 채권 등 4억 5천만 원을 추징 보존했습니다. 청주의 한 CNG 천연가스 충전소가 고장나면서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가운데 75%가 천연가스 버스여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주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미평동 CNG 천연가스 충전소. 충전을 기다리는 시내버스 행렬이 충전소와 도로까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비아동 충전소가 변압기 고장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나머지 충전소 2곳으로 버스들이 몰려 혼합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10분 남짓의 충전을 하기 위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다 보니 운행 시간을 맞춰야 하는 기사들의 마음이 다급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스타트를 해서 손님을 태우고 가야 우리도 마음이 편한데 이 자꾸 이거 시간은 자꾸 가고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지가 이제 늦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운행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노선을 줄여 운행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서부와 북부 지역이 종점으로 비아동 충전소를 이용하던 버스들은 멀리 있는 다른 충전소로 오가는 시간까지 더해져 시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주역 버스 정류장. 도착 시간이 돼도 계속해 버스가 오지 않자 시민들은 인근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차선책 정거장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근데 글쎄요, 차선책 없는 정거장들은 좀 어떨까 좀 싶긴 하네요. 더 큰 문제는 고장이 난 충전소 변압기를 교체하는데 20일 정도가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충전소 운영업체와 협의해 충전소 운영 시간을 늘리는 한편 이번 주 안에 한전의 임시 변압기를 빌려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단 장기화에 대비한 버스 시간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임시 변압기를 설치를 하면 이번 주 내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시내 버스 가운데 무려 75%가 천연가스 버스지만 이번에 고장이 난 충전소 변압기는 21년이 된 노후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전기버스로 대체가 이뤄지고 있어 인프라 투자 등이 미비하고 비상 상황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언제든 버스 운행이 발목을 잡힐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잇단 공직 비위에 대응한다며 제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와 충청북도 관련 부패 사례나 공익 제보를 받기 위한 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신뢰성 있는 제보를 수사기관에 즉각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그룹의 총수 이동채 전 회장의 광복절 특사가 확정됐습니다. 현재 복역 중인 이 전 회장의 출소가 관심을 끄는 것은 에코프로 R&D 센터의 오창 건립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출구가 열려 제속도를 낼 것인지 아니면 충북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청주시 오창읍 중신리 1원 14만여 제곱미터.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지만 이미 지난해 농림부가 농지 전용을 승인했고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확정 고시도 냈습니다. 오창에 본사를 둔 코스닥 대장주 기업 에코프로가 그룹 내 연구개발 기능을 총집결한 R&D 센터를 짓기로 한 겁니다. 기존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확장해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과 보상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현재 확보한 땅이 전체 면적의 26%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 총수인 이동채 전 회장의 광복절 특사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재계에서는 출소한 이 전 회장이 현안을 직접 챙기면 R&D 센터에도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우려하는 건 토지 매입이 끝내 불발될 경우입니다. 에코프로 주력 생산기지인 포항이나 인재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으로 대상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해 에코프로에 분양하는 공영개발 카드를 꺼내든 배경입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꼭 충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토지 수용이 가능하고 보상금 인센티브가 불가하다는 점은 토지주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토지주 측에 통보한 협의 기한은 이달 말. 충북 2차 전지에 세계시장 초격차가 달린 현안이 그룹 총수의 사면과 맞물려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에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20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풀숲에 쓰러진 56살 남성이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제 오전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 남성의 신체 온도는 42도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0일부터 도내 온열 질환자는 134명으로 야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40대 이상이었습니다. 충북도 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오늘 하루 일시 중단됩니다. 충북대병원은 전문의 인력이 없어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는 응급실 환자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들이 이탈한 이후 전문의 6명으로 응급실을 운영했는데 전문의 2명이 각각 병가와 휴가로 빠지면서 4명으로는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진료는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중부권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진천교육지원청을 수능 시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시험지구는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에 이어 진천까지 5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시험지구가 없던 진천, 음성, 괴산, 증평에서는 문답지 수령과 답안지 회송에 어려움이 있었고 타 시도 학생 졸업생은 수능 원서를 낼 때 청주나 충주교육지원청을 가야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 사업인 의료비 후불제가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81만 명으로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현재보다 36만 명 늘어납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임플란트나 골절 등 14가지 질환 치료로 의료비를 대출하면 충청북도가 최대 3년 동안 이자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첫 시행 이후 869명이 이용했으며 융자금 상환율은 9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단양천댐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단양 지역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충주댐 건설 상처가 깊게 남은 단양 군민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민들이 반대하는 댐 건설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단양천에 저수용량 2,60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용수 전용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하루 이용객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주공항 이용객 수는 국제선 5천여 명 등 합계 15,748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